오늘은 여자한테는 절대 잘해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한테 충실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사랑을 듬뿍 쏟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은 할 겁니다. 하지만 막상 정성과 사랑을 다 쏟아주면은 어느 순간부터 남자를 잉여, 호구로 보기 시작을 하죠. 사람은 원래 그래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욕구를 쏟고 싶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인지를 해버리죠. 여자가 느꼈을 때 부담되는 말, 부담되는 표현, 부담되는 선물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귀는 여자 혹은 썸 타는 여자한테 말을 하면은 하나같이 오빠 다른 애들은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고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난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좋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자기 옆에 있는 호구가 어느 순간 자기한테 투자하던 거에 거의 절반도 안 하게 될까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여자한테 가래침을 뱉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의 제목처럼 여자에게는 그저 잘해주기만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썸 타는 여자가 있어요? 있든 없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다 여자가 답장이 늦게 오거나 늦게를 넘어서 다음날 답장이 오는 상황, 그리고 내가 20하면은 언제든 끝날 그런 상황. 그런 여자에게 많은 남자들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너랑 알고 지내고 싶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오래 가고 싶어. 등등. 만약 지금 장문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면은 한 줄로 줄여야만 합니다. 그 여자에게 4줄의 문자가 온다면은 3줄의 답장, 3줄의 답장이 온다면은 2줄로 답장을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했다가 여자한테 아예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라고? 그럼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나 따위는 마음에 없었던 것이고 겨우겨우 노력을 해서 사귀어봤자 제대로 된 마음은 얻지 못하고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하다가 비참하게 차리는 겁니다. 먼저 문자를 안 보내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오빠 뭐 하세요? 하고 문자 하나가 날라오면은 현실적으로 그 여자랑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먼저 문자를 안 했더니 문자가 안 오고 전화해도 잘 안 받아주고 문자 3줄하면은 2줄이나 한 줄로 답장이 오고 그러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여자는 이미 나 따위는 아웃 오브 안중이란 말입니다. 아니 그녀는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여자보다 어리고 그 여자보다 예쁘고 그 여자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르고 개념 있는 여자분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여자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거의 사귐과 안 사귐의 중간 단계에 있다면은 절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여자가 자기 집 가까운 데서 보자는 말을 한다면은 나 또한 욕심을 부려 합니다. 적어도 중간 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여자가 해달라고 하는 모든 요구에 다 오케이를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물은 1년에 딱 한 번만 주시는 겁니다. 생일날 그거면 충분해요. 선물로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아니고 호구 잡히는 짓에 불과합니다. 여자한테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하면은 오히려 여자분들은 슬슬 남자를 우습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건 비단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고 사람 대 사람의 문제입니다. 우습게 보이지 말고 무작정 잘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8대2로 부담해야 되고 여자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데려다 줬다가 남자는 지하철 끊겨서 택시를 타든 기름값을 길거리에 뿌려가며 차를 굴리든 여자는 당연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결혼할 때가 되면은 남자 쪽에서 혼수의 2배가 넘는 집을 해와야 되고 결혼 뒤에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 믿는 20, 30대의 여성들이 사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차라리 오늘 우리 어머니 손을 한 번 더 잡아드리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남편이 밖에서 배고룩 당하면서 당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에 감사하며 그만큼 가정일, 명절에 일을 하면서 아무 말 없이 인내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진 관계라는 거죠. 2011년 이후 대한민국 20대 여성은 소위 여권 신장이라는 전제 아래 불리할 때는 내가 여자인데 유리할 때는 남녀가 다른 게 어딨어 이렇게 외치면서 대한민국 남자분들을 호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복당하면 우리는 부모님께 그야말로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에 깨는 순간 오히려 여자분들은 알아서 달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발정난 사람처럼 여자 앞에서 알랑마구 끼고 집에 데려다주고 선물을 갖다 바치고 맨날 전화하고 문자 먼저 하고 옆에서 애걸복걸해도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자를 막대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여자가 먼저 호감 표현하는 일이 잦아질 겁니다. 이런 영상에는 간혹가다 호구남들이나 여자들이 이 영상을 반박하실 겁니다. 또 어떤 종자들은 너 여자 만나본 적 있냐? 너 계속 차이기만 했지. 이런 식의 생각도 하실 텐데 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잘해줘 보기도 하고 여자를 막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런 생각이나 저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오늘도 여자한테 노예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차은우도 아닌데 나쁜 남자 전략을 취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저 여자한테만 절대 잘해주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은우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잘해줘 봤자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은 비참한 감정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 나온 모든 내용을 가슴에 담고 여자를 대해보세요. 문자하고 싶을 때 참으세요. 선물을 사주고 싶을 때 어머니 목도리 하나 더 사드리는 겁니다. 음식값을 계산하고 싶을 때 오늘은 한번 너가 사봐 잘 먹을게 당당히 한마디만 뱉어보세요. 집에 데려다주고 싶을 때 한 번만 참고 각자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말 섣불리 실행하기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그녀가 많이 넘어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도저히 제가 위에서 한 말을 실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호구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제가 한 말들을 기억을 해보세요. 여자 핸드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10점 만점에 5점. 그냥 평범한 여자라도 인스타를 열어보면 DM이 미친듯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남자가 없다, 괜찮은 남자가 없다 이럽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본인은 진심이거든요. 문제는 여자의 입과 무의식이 따로 논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착하고 자상한 남자가 좋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연애하는 것은 연락이 띄엄띄엄 되는 인기남이거든요. 본인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순의 정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숨겨진 본능 5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걸 안 다음에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요. 핵심 원리는 이겁니다. 여자는 논리가 아니고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머리로는 A를 원한다고 말해도 몸은 B를 따라갑니다. 본인도 컨트롤이 안 돼요. 여자 DNA 박힌 세 가지 본능이 존재합니다. 첫째, 최고의 유전자를 찾아라. 강하고 매력적이고 다른 여자도 탐낼만한 남자. 둘째, 안전과 자원을 확보해라. 나와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 셋째, 선택권을 최대한 늘려라. 한 명에 올인하지 말고 옵션을 열어두어라. 문제는 이 세 가지를 한 남자가 다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도 모르게 2중 3중 전략을 씁니다. 유전자는 A한테, 안정감은 B한테, 정서적 위로는 C한테. 이게 어장이고 이게 모순이고 이게 오늘 다룰 본능의 정체입니다. 5위, 관계 중심 본능. 여자랑 일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혹은 여자친구한테 운전 연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운전대를 잡은 여자친구한테 야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라고 했더니 차를 갓길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말투가 왜 그래? 나 집에 갈래. 여러분은 어이가 없을 겁니다. 사고 날 뻔해서 말한 건데 갑자기 말투를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직장도 똑같습니다. 상사가 피드백을 주면은 남자는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끝나지만 여자는 그 피드백을 받고 몇 주 심하면 몇 달을 삐져 있습니다. 일 자체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자의 관계 중심 사고예요. 일과 감정을 분리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합니다. 여자한테는 어떻게 말했느냐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큽니다. 소름은 4위부터입니다. 4위, 어장 관리 본능. 평범한 여자가 왜 카톡이나 DM이 끊이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신호를 받아주거든요.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답장이 늦거나 짧을 뿐이에요. 그 짧은 답장이 남자한테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계속 매달리고 여자는 그 매달림을 즐기진 않아도 굳이 끊을 이유가 없어요. 손해볼 게 없거든요. 이걸 한때 어장 관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욕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본능에 가깝습니다.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임신 기회가 평생 몇 번 안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최고의 옵션을 찾을 때까지 신호를 계속 켜놓는 겁니다. 블루투스처럼요. 더 좋은 연결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여자를 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장 속 물고기 1번이 되지 않기 위해서예요. 3위, 여자의 머릿속 한 구석에는 이 그림이 항상 있습니다. 언젠간 잘생기고 키가 크고 돈도 많은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데려갈 거야. 웃긴 건 이게 객관적인 본인 가치랑 상관없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강남이나 번화가에서 좀 놀던 여자들을 보면 이게 더 심해집니다. 왜냐? 그쪽에서 돈 좀 있는 남자들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호의를 베푸니까요. 여자는 그것을 내 시장 가치로 착각합니다. 내 정도면은 이런 남자랑 결혼할 급이구나 하고요. 그런데 진짜 잔인한 진실, 그 잘나가는 남자들은 그 여자랑 결혼 절대 안 하겠죠. 잠깐 같이 놀 뿐이에요. 결혼은 제대로 된 여자랑 따로 하러 갑니다. 본인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어떤 여자가 놀이 상대고 어떤 여자가 결혼 상대인지. 문제는 여자 본인은 끝까지 이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내 구세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이러면서 30대 중후반까지 갑니다. 그러다 결혼시장에서 진짜 잔인한 현실을 만나죠. 그제야 이제는 착한 남자를 만나야지,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지 이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젊을 때 다 놀고 모아둔 건 없고 노후는 불안하니까 이제 안정적인 남자를 찾는 겁니다. 욕할 건 없습니다. 본능이니까요. 2위, 여자분들은 남자를 끊임없이 테스트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오빠 나 살쪘지? 오빠 어제 그 여자 누구야? 오빠는 내가 못생겨줘도 사랑해 줄 거지? 여기에 대한 정답이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여자 본인도 자기가 뭘 듣고 싶은지 모릅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은 대답의 내용이 아니고 대답할 때 남자의 반응, 표정, 흔들림을 보는 겁니다. 당황하면 끝, 변명하면 끝, 화내면 끝, 비 맞추려고 진땀 흘리면 그것도 끝이에요. 게다가 한 번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 또 합니다. 한 달 뒤에도 또 합니다. 평생 시험이에요. 1위, 나는 착한 남자가 좋아.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 이상형이야. 막대하는 남자 진짜 싫어. 진심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본인 머리로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연애는 어떤 남자랑 합니까? 연락 띄엄띄엄 해주고 약속 자기 마음대로 잡고 다른 여자들한테 둘러싸인 인기남이랑 연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와서 울어요. 걔가 나한테 너무 못해줘 이렇게 울어버리지만 헤어지진 못하죠. 왜 이럴까요? 착한 남자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나쁜 남자는 갖고 싶은 남자로 남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나쁜 남자한테 끌리는 이유, 본능적인 이유를 풀어드릴게요. 첫째, 나쁜 남자는 다른 여자 또한 탐낸다는 신호를 줍니다. 다른 여자도 좋아하는 남자는 유전자 검증 완료, 본능이 미친듯이 반응합니다. 둘째, 나쁜 남자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 연락 올지, 언제 잘해줄지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도파민을 터뜨려요. 도박이 끊기 힘든 이유랑 같은 원리입니다. 셋째, 나쁜 남자는 자기 페이스가 있습니다. 여자한테 끌려다니지 않아요. 본인이 우선이에요. 이건 여자한테 이 남자는 강하다 하는 본능적 신호로 다가옵니다. 넷째, 나쁜 남자는 정복 욕구를 자극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라는 환상, 여자들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착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연락이 먼저 오고 항상 약속을 지켜주고 항상 잘해주고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지 않고 나만 바라봅니다. 안정적입니다. 안정은 안심이지 끌림이 절대 아닙니다. 끌림은 긴장해서 오는 법이에요. 착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착한 거랑 만만한 거는 다릅니다. 매력 없는 착함은 호구일 뿐이에요. 매력 있는 남자가 착하게 굴어야지만 그게 진짜 착함이 되는 거지. 매력 없는 사람의 착함은 그냥 부담스러운 친절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우리 남자들이 어떻게 살 거냐 이겁니다. 여자가 우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안전한 사람으로 분류가 된 겁니다. 안전한 사람은 끌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친한 오빠, 친한 친구 거기에 들어가면은 빠져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가끔 짧게 끊으세요.
똑같아요. 어떨 때는 친절하게 들어주고 어떨 때는 짧게 자르시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하게요.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지치면 그 관계는 이미 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여자를 욕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자도 스스로 본인 본능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본인도 답답할 겁니다. 왜 나는 좋은 남자한테 끌리지 않을까 하면서요. 착하게 사세요. 단 약하게 살지 마세요. 약한 착함은 여자한테 매력이 없습니다.